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아주 다급하고 아주 절망적인 가운데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S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쓴 약의 부작용이죠. 당뇨와 고혈압이 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나을 수 있냐? 그랬더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런 병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참 난처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있구나 하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고생을 하고 돈은 돈대로 체력은 체력대로 다 고갈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참 그렇지만 누더기가 되셔가지고 저를 찾아온 경험이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도 아주 젊은 아이가 루푸스를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이 병원 저 병원 한국에서는 내노란 병원 외국까지 가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루푸스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나중에 폐렴이 걸려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루푸스라고 하는 병은 사실 그 증상은 심각하고 아주 골치 아픈 병 같지만 의외로 쉽게 낫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낫느냐? 여러분, 이 루푸스는 혈액입니다. 이 혈액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나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죠. 피로 따지면. 그러나 이 적혈구 때문에 여러분의 피의 색깔이 빨갛게 보이죠. 이 적혈구는 여러분의 몸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식화되어 있는데요. 중성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백혈구의 일종이죠. 보통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작동을 해가지고 세균을 집어삼켜서 같이 자살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자살한 것이 바로 고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의 이제 몸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대식세포라고 하는 또 백혈구가 그것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하는 중성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성구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이제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이게 이제 T임파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B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있죠. B임파구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들어왔을 때 당장 그 세균을 없애지 못하면 그것을 수갑을 채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항체를 만들어서 그 세균이나 다른 이물질이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비임파구고, 또 그 비임파구와 협력을 해가지고 또 일을 하는 게 T임파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T임파구는 여러분의 몸에서 탐정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몸속에 어떤 이물질, 그러니까 세균을 비롯해서 과자나 이런 것이 이제 들어오면 그 성분 중에 이제 합성 착색료라든가 인공 감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과연 우리 몸속에 이로울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롭다 하면 해롭다고 점을 딱 찍습니다. 찍으면은 이게 해롭다고 하는 것을 또 인지하는 그런 세포가 와가지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이제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삼켜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감싸가지고 나중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놔둔다든지, 어쨌든 이 T임파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판별을 해서 직접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세포도 있어요.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것도 T임파구의 일종인데, 이 자연살해 세포는 바로 암세포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세포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제 어떤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삼켜버리고, 또 잘못된 세포가 있으면 그것들을 분해해가지고 또 삼켜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 외에도
피의 일종 중에 하나가 이제 보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보채 역시도 백혈구와 이제 혈소판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여러 일들을 보채니까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 T임파구에 문제가 온 것이 바로 베체트 병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가 그 이름들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 병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병의 경중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게 다 자가 면역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자기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이 아군의 이제 군인의 특징은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또 해로운 것을 없애야 되는데 자기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베체트병 같은 게 또 눈 같은 것을 공격해가지고 실명을 일으키고 이 루푸스 같은 병도 점막이라든가 이제 대표적으로 신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라든가 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사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지장을 주는 그런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계속 흐르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또 흐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피를 먹게 하는데, 물론 그 피를 먹게 하는 데는 혈소판뿐만 아니라 바이타민 K라든가 뭐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가 혈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피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댐을 쌓고 막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러한 혈소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의 몸에 외부죠. 외부에서 여러분의 피부를 통하여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이물질이 여러분의 몸에서 해로운가 이로운가 보탬이 되는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는가를 이렇게 표시해주는 항원 제시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원 제시세포가 이게 해롭다 혹은 어떤 세균이다 그러면은 비임파구가 그것을 감지하고 지금은 다른 일로 바쁘니까 일단은 요거는 수갑을 좀 채워놓자 하면 이 비임파구가 항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이물질을 잡아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T임파구는 이제 T임파구 도움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억제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움세포는 뭐냐? 다시 말하는 전쟁 경보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싸우라!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그래서 화학 무기를 이렇게 들여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류코트린이라고 하는 백혈구가 군인들을 또는 옆에 있는 아군들을 이렇게 불러오고 또 보조자들을 불러오고 뭐 물품도 실어오고 하는 군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체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여러 백혈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 세균이나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밖으로 배출하거나 또는 잠시 동안 가둬두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들을 또 대표적으로 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아토피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토피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피부 밖으로라도 좀 빼내야 된다.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시스탐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가지고 그 부위를 이제 가렵게 해서 우리가 긁으면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게 나쁜 현상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게 많은 그 어떤 그 동원 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공간을 좀 넓혀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서 특별히 이제 점막이나 이런 데서 또 기도나 이런 곳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 기관지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는 천식 같은 병도 자가 면역병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그 면역계의 과도한 항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몸은
이제 이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세포가 약하면 과도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이나 이런데 상처를 입었다든가 무슨 화상을 입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세수물, 세수대야의 이런 물들이 그런 상처를 입고 화상으로 해서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너무 어떻습니까? 보통은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 온도에도 이 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뜨겁다고 느껴지고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우면 바로 빼게 되는 그런 과민한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어떤 때 일어나는가?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자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초를 키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화초를 키우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 화초를 거름을 많이 주면 어떠합니까? 잘 자라지만 그 화초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작은 문제에도 쉽게 이렇게 쓰러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식물들은 신경세포가 없어서 그냥 그 시들시들 죽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신경이라는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약하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다 혹은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해결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세포가 빨리 자라가지고 여러분의 세포가 연약할 때에는 그런 어떤 작은 자극이나 어떤 작은 어떤 이물질이나 해롭다고 느껴지는 것도 좀 나중에 해결해도 될 것도 당장에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아주 과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다가 뭐를 합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막 그렇게 구원 요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공격 무기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T인파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성구라든가 또 보호체까지 막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막 해결하려다 보니까 우왕좌왕 오합지졸 그냥 아군끼리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결과로서 자기 몸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 했고 중성구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T인파구, 그 다음에 보호체, 그 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기관에 이런 그 세포들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해보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몸은 너무 면역력이 지금 그냥 과도하게 항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물질이 약이 뭡니까? 스테로이드 계통의 물질입니다. 원래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부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일정량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싸움을 지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전쟁은 끝났다. 자, 모두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만해라 하는 또 T인파구가 있습니다. 억제, 영어로는 suppressor T helper T셀이라고 하는 게 있고 helper T셀이라고 있는데 이게 서로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 면역병 환자는 이 견제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억제 세포가 어떻게 보면 억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이게 평정하게 하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조건 전쟁만 부추겨가지고 그냥 무기가 많다 보니까 서로 실험을 하다가 그냥 자폭을 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다 미성숙한 세포니까 그렇게 제대로 전쟁을 해도 뭐합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막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데 왜 그러면 그러한 미성숙 세포가 생겨날까요? 빨리빨리 자라는 세포가 바로 과도한 영양을 취하고 불필요한 많은 이물질들을 몸속에 넣어두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잘 안 하고 먹는 것을 잘 먹을 때 비록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록 그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또 지방으로도 변하고 또 뭐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도 변하고 그래 가지고 몸은 커지고 또 빨리 자라다 보니까. 그런데 좋은 음식도 그런 해를 입히지만은 고기나 그다음에 단 음식이나 그다음에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는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주 고농도의 고지방, 고당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면은 다 쓰고 남습니다. 남다 보면은 그것이 뭐 하는데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막 이제 키우는 데 쓸 거 아닙니까? 건물만 막 올리는데. 그래서 세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모든 여러분의 세포들이 다 뭐 합니까? 엉성하면서 약하니까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작은 어떤 문제에도 아주 과도하게 여러 군데 어떻게 합니까? 구원 요청을 해가지고 그냥 작은 공간 안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 군데 그냥 문제가 있는 데마다 다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장도 망가지고 나중에는 눈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의사들 그 공격하는 이 세포만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T임파구를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약을 딱 쓰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항암제 계통의 약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몸의 망가지는 것은 좀 주춤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정상 세포를 만드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기농으로 자연적으로 기른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꼭 여러분의 필요한 음식 양 외에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필요한 외에 더 먹는 음식들은 다 세포를 키우는 데 쓰니까 그래서 제가 권장하기로는 완전 잡곡밥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잡곡밥에다가 그 다음에 푸른잎, 채소, 야채,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을 입에서 아주 죽이 되도록 잘 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간식하지 마시고 하루 3끼보다는 2끼가 좋고 2끼보다는 당분간 1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정말 필요한 음식은 없고 그냥 그 당분과 여러분의 몸에 지방과 이런 것들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그래서 2, 3일 정도 굶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이 방법을 따르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항진보다도 정상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것들은 다 더 때려 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갑자기 스테로이드 계통을 완전 끊어버리면, 몸이다! 그냥 완전히 피부병이 그냥 진물이 나고 흐를 정도로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있는 데서,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있는데 입원을 해서 치료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위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상처가 나는데 막 또 그 상처가 또 가렵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긁어버리면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면역력이 아주 이렇게 저하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루푸스나 배체떡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세균으로 인해서 폐렴이나 이런 것이 와가지고 급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고농도로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써왔다면 그것을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면서 제가 하는 그런 음식의 패턴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런 쓸데없는 당과 지방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땀이 나게 해야 되는데 땀이 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에 물이 흐르는 것은 거의 세균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물은 상처가 난 곳에 이렇게 묻으면 세균 감염이 되고 그것으로 해서 또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특별히 몸에 크게 상처가 나지 않고 거기서 곪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항생제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약을 짧은 시일 내에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얼렁얼렁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과를 보고 너무 또 힘들면 일단 먹으면 되니까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은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니까 어쨌든 안 먹어보고 너무 심하면 또 먹으면 당장 이제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약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줄여가지고 몸을 이제 이렇게 바꿔주면 병이 쉽게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호주에서 온 친구인데요. 루푸스 병을 가져가지고 호주에서 약을 얼마나 먹었는데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었던 그 병원에서 돌봤는데 이 친구가 약을 좀 끊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놀래가지고 막 애를 썼는데 다행히 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좋아져서 호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호주에서 콜라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싸준 도시락 같은 건 잘 좋아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냥 뭐 사먹는 그 햄버거나 먹고 도시락은 다른 애들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병이 생기는 분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아갖고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를 찾아온 분도 그 부모님이 자기가 믿는 종교인에게 믿었기 때문에 인감을 내줘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인감을 가지고 그냥 부동산 같은 걸 다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150억의 재산을 날리고 결과로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사모님이신데 충격도 받고 많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고 어떤 일에 충격을 크게 한번 받으면 작은 일에 자꾸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옛말에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 비슷한 일에도 자꾸 충격을 받다 보면은 이 피부 같은 것이 약하게 되고 피부가 약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티임파고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민감하고 약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루푸스병이 걸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치료와 조절까지 받으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교회를 다닌 분이니까 그 김모 집사님의 따님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따님이 필리핀인가 어딘가에 봉사대를 갔는데 가가지고 필리핀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다리가 굳어갖고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병원에 갔더니 루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리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타월 찜질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굶기고 과일만 먹이고 몸에 어떤 상처는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하고 물만 먹이고 타월 찜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뜨거운 수건을 이제 물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뜨거운 것에 쪄가지고 그것을 이제 몇 겹을 이렇게 딱 하고 그 위에다 마른 수건을 좀 놓고 두세 겹 깔고 그 위에다 사람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 하고 그 다음에 물로 그거를 살짝 짜가지고 그 위에다 얹히고 몇 겹을 딱 해서 그 다음에 비닐로 딱 싸주면은 한참 후에는 온 몸에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그러면 물 마셨죠? 과일 먹죠? 또 과일만 먹고 땀을 많이 흘린 경우는 염분이 부족하니까 소금을 조금 먹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얘가 뛰어 걷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또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나았다고 해서 옛날처럼 이제 고기도 좀 먹고 그 다음에 과자도 먹고 해가지고 또 재발을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됐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가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푸스나 베체트 염려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이런 병이 걸렸다면 철저히 제가 하는 대로 잘 하셔서 이 병에서 해방되어 유쾌하며 즐거운 인생을 지내시기를 바라 제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